네, 이번 시간에는 재규함수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를 인터넷에 있는 교재를 좀 참고해서 활용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재규함수에 대해서 배워서 뭐 코드업에서 문제 조금 풀어봤고, 그리고 터틀을 이용해서 그 재규적인 구조로 프랙탈 구조를 뭐 그려보는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요 프로그래밍 솔빙 위드 알고리즘 앤 데이터 스트럭처 유징 파이썬이라고 하는 요 교재를 가지고 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건 없는데 종이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이 PDF로도 있고 이게 유튜브로도 강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사실 내용들이 뭐 지금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재기함수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네, 살펴볼 거는 5.3절 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요. 네, 5.3절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도 보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걸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5.5절 네, 이것도 진법 변환에 대한 거가 있고요. 그리고 5.7절 이게 그 터틀 가지고 하는 또 다른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0절 얘는 우리가 그냥 오늘 소개만 해드릴 거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수행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도 뒤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재미는 있는데 뭐 특별히 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밌으니까 뭐 보는 거 말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볼 필요는 없다. 여기 시에르핀스키 삼각형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근데 그때 나왔던 코드가 훨씬 쉽고요. 이 코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코드를 굳이 공부하고 싶으면 뭐 말리지 않겠지만 안 보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3절부터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일 먼저 이 그 책에 나와 있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면 굉장히 네,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번역이 되니까 내용이 추가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영어를 해석해도 되고요. 이렇게 네, 그 번역기 사용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코드를 좀 볼게요. 자, 이 코드를 보시면 함수가 하나 정의되어 있고요. 리턴이 the sum이라는 게 리턴이 되고요. the sum은 처음엔 초기값이 0이죠. 그리고 num 리스트에 이런 숫자들 리스트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 숫자들 리스트가 반복이 되면서 the sum에 누적해서 더해지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스트에 있는 그러니까 들어온 입력된 리스트의 값들을 모두 더해줘서 하나의 값수 정수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를 구현한 거죠. 네, 실행해보면 어떻게 돼요? 뭐 결과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결과가 25라고 나옵니다. 다 더해보시면 결과가 25예요. 자, 이 실행 환경이 좀 재밌는 게요. show in code range라는 거를 실행을 하면 여기에서 이게 코드가 실행이 될 때마다 처음에 리스트 sum 여기에 num 리스트라는 리스트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the sum이라는 값이 처음에 0이었다가 i가 1일 때 the sum이 1이 되고 i가 3일 때 the sum이 4가 되고 이런 그 코드의 실행 과정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이 돼요. 리턴 밸류가 그래서 25다. 이래서 코드를 좀 뜯어볼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사이트의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다른 코드를 넣어도 똑같이 이 기능이 되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코드렌즈라고 하는 이 기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함수 자체는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while이나 for 반복문을 쓰는데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걸 푸는 거를 이제 재기함수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금 봤던 그 계산 과정을 우리가 손으로 푼다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7 더하기 9 얘는 반복문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굉장히 이제 심플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을 계속 반복해서 7 더하기 9의 결과가 16이니까 16 더하기 5를 그냥 더해주고요. 자, 두 개의 결과가 21이니까 또 두 개를 더해주고요. 두 개의 결과가 24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25가 된다. 그러니까 이 반복적인 이 구조, 그러니까 재규적인 구조인 거죠.
앞에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해주고 또 그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식으로 설명을 하면요, 리스트 썸이라고 하는 그 넘버드 리스트를 더해주는 리스트 썸이라고 하는 함수는 제일 앞에 있는 숫자 더하기 나머지 숫자, 나머지 숫자에 대한 리스트 썸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 전체에서 어떻게 더하냐면 앞에 거 더하기 나머지 거, 그리고 앞에 거 더하기 뭐 나머지 거,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얘를 이번에는 재기함수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봤더니 똑같아요. 리스트 썸이라는 함수는 똑같은데요.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 재기함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줍니다. 얘는 그 들어있는 리스트들에 있는 값들을 더해서 리턴해주는 함수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정의를 해줬고요. 두 번째로 해줄게. 첫 번째 종료 조건, 그러니까 초항이죠. 언제가 그 마지막 상황이냐면 넘 리스트가 하나일 때는 그냥 그 리스트 값 자체를 리턴해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 재규적으로 얘를 정의해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재규적으로 정의해줘요? 제일 앞에 있는 값 더하기 나머지 값들, 데이터에서 제일 앞에 있는 0번째 인덱스에 더하기 나머지 인덱스들을 더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전체 합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넘 리스트를 재규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실행 결과는 역시 똑같이 25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구조, 이 리스트 썸이라는 함수를 계산할 때 첫 번째 있는 값 더하기 나머지 0번째 있는 값 더하기 뒤에 있는 나머지 값들, 그리고 얘가 한 번 더 실행이 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얘 0번째부터 1 이하였으면 여기서는 1번째부터 2 이하, 2번째부터 3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재규적으로 값이 나눠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요 얘기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자, 썸 얘는 1 더하기 얘고요. 얘는 3 더하기 얘고요. 얘는 5 더하기 얘고, 얘는 7 더하기 얘인데 썸 9는 리스트의 값이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9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또 시각적인 자료를 보시면 또 좀 이해하기 쉽게 써 있는데,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처음에는 9라는 값이 계산이 나왔고요. 썸 7,9는 9라는 값이 올라와서 16이라는 값이 계산이 되고요. 거꾸로 올라오고 거꾸로 올라오고 거꾸로 올라와서 결국은 25라는 값이 계산이 된다. 이런 거를 또 시각적으로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 리스트 썸 문제가 재규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이것도 참고로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 진법 변환 문제입니다. 자, 진법 변환, 우리가 보통 십진수를 사용하고요. 컴퓨터가 이진수를 사용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십진수의 체계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8진수를 쓰더라도 8은 9를 지우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진수를 쓰려면 지우고 0이랑 1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법 체계 이렇게 사용하면 얘는 십진수까지 이진수부터 십진수까지 체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호들이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16진수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769라는 이 십진수예요. 우리가 십진수지만 얘를 십진수로 바꾸는 걸 먼저 살펴보고 얘를 이진수로 바꾸는 것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9를 십진수로 어떻게 바꾸느냐? 얘는 먼저 769를 10으로 나눠요. 그래서 10으로 나눈 몫이랑 나머지가 생기죠. 이렇게 하면 76이 몫이고 나머지가 9죠. 이 9를 맨 밑에다가 남겨 놓습니다. 나머지를 픽스 9 확인했어요. 자, 76이죠. 얘를 또 10으로 나눠요. 얘는 7
나머지 6이 되는 거죠. 네,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6이니까 네, 여기서는 9가 픽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6이 픽스가 됐어요. 이제 7이 남았죠. 7은 10보다 작으니까 얘는 그냥 나누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 769가 10진수 769로 바뀌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그게 수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우리 바꾸고자 하는 진법 체계로 나눠서 나머지를 킵하고요. 또 그 몫을 다시 10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킵하고요. 네, 우리가 나눠야 되는 숫자가 진법 체계 그 10보다 작으면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된다. 요게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십진수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진수를 가지고 좀 더 이해를 해볼게요. 자, 십진수 10이라는 값을 이진수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 방식 똑같아요. 얘는 10을 2로 나눴어요. 몫이 네, 얘는 몫이 5고 나머지가 0이죠. 그러니까 0이 킵 됐어요. 자, 다음에 5를 2로 나눕니다. 2 나머지 1이죠. 그래서 1이 나머지니까 얘가 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는 얘는 1 나머지 0이죠. 마찬가지로 0이 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이죠. 1은 2보다 작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0진수 12, 이진수로 바뀔 때는 1010이라고 바뀌는 방식이 우리가 방금 이해했던 10진수를 바꿀 때랑 완전히 동일하고요. 어디만 달라졌어요? 여기에 있는 요 뭘로 나눌 거냐, 이 부분만 우리가 원하는 진법 체계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근데 16진수까지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16진수의 체계인 9 다음에 A, B, C, D, E, F까지 해서 총 16개의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 16진수까지 코드 그 진법 변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봤던 그 내용에서 컨버트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자 기호니까 네,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어떻게 됐어요?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진수 체계를 바꿀 거냐라고 했을 때 n보다 베이스가 더 커지면 얘는 그냥 네, 그 체계에 있는 그 값을 리턴해 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toString 안에 toString이라는 함수를 한 번 더 넣으시고 맨 뒤에 있는 그 나머지 부분만 맨 뒤에다가 이렇게 킵해 주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진법 변환이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재기함수로 구현을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네, learn이라고 하시면 네, OAD 어떻게 될까요? 네, 1024 네, 이렇게 바꾸면 네, 400이라고 나오고, 얘를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고, 얘를 3진수로 바꾸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진법 변환을 하는 방식을 또 재기함수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봤던 그 리스트 썸 문제는 간단해서 뭐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문제를 재기함수로 바꾸고 그걸 구현하는 것까지 이 두 가지 코드에 대해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